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이자 공동 최고 경영자인 폴 싱어는 오늘날 주식시장의 상황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싱어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니콜라이 탕겐 CEO와의 인터뷰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쌓이고 있고 위험 감수도 점점 더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은 정부에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일본, 스위스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된 것은 정말 놀랍다며,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나 연방준비제도가 언제든 구출하러 달려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위험한 안일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인공지능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싱어는 AI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계를 넘어섰다며 AI가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되겠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수용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누리는 특권에 기뻐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대안을 원한다며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모든 남용을 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지하고 있다고 아찔하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엘리엇은 행동주의 투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로 불리우는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 상승률을 2배 추정하는 고위험 상장지수 펀드 ETF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 종목 3위로 8,300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1,217억 원 순매수 결제됐는데요. 테슬라 주가 2배를 증폭하는 TSLL은 순매수액 2위로 금액이 1억 500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1,5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순매수 1위는 고위험 펀드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ETF가 2억 1,358억만 달러치가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테슬라 주가는 337.8달러에서 281.95달러로 16.5%나 급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괴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많은 소비자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데다가 최근 테슬라 차량의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매수는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보이지만 지속되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테슬라 주가를 2배나 3배를 증폭해서 따르는 고위험 ETF에 국내 투자 자금이 많이 묶여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상장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80%를 넘어섰는데요. 뉴욕에 상장된 테슬라 2배 ETF도 70%나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 중에 런던 ETF는 자산의 90%, 또 뉴욕의 ETF는 43%가 한국 투자자 몫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가 회복세에서 벗어나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7일 55조 2184억 원으로 한 주간 259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도 우상향 추세인데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8조 1927억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817억 원이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통상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클수록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자가 크지 않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워런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주담대로는 진짜로 돈 못 법니다.
한편 머스크는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첫 강요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정식 강요가 아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강요회의를 백악관 회의실에서 주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따라서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함께 머스크 CEO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 삭감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2026년까지 1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정식 강요가 아닌 특별 정부 직원이자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분류되는 머스크는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파장으로 몰고 온 동시에 적법성 논쟁에 휘말려 있는데요. 머스크의 조직 개편 등은 적법함 권한이 없는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를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AFP 통신은 이날 강요회의를 두고 모든 강요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 머스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며 정식 강요가 아니라 고문인 머스크에게 주어진 스타의 역할은 트럼프 측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는 머스크의 지위를 강조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름값 봅니다. 국제유가는 급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라크가 석유 수출을 확대하면서 석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충돌하면서 뉴욕 증시가 한때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석유 시장은 다행히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1.16% 하락한 배럴당 73.18달러로 떨어졌고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0.84% 내린 배럴당 69.76달러로 마감하며 70달러 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2월 한 달 동안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브렌트유는 4.66%, WTI는 3.82% 급락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모두 내렸는데요. 브렌트유는 지난 일주일 2.09%, WTI는 1.39% 하락했습니다. 금값도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4월물은 트로이온스당 1.6% 내린 2,84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현물은 장중 1% 내린 2,846.19달러를 가리켰으며 이번 한 주간 3.1%나 내려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인데 월요일 대체 휴무일인 휴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날입니다. 그나저나 직장인 분들은 월요일날 쉬시나요? 저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하면서 힐링가족에 합류할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그럼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